같이 여기다가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3개를 넣고 핸드 거품기, 아이고 시끄럽. 핸드 거품기로 얘를 섞어줘야 돼요. 고무주걱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꼭 핸드 거품기로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제대로 잘 섞여요. 얘가 제대로 안 섞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잖아요. 베이킹 파우더는 우리가 부풀리는 거잖아요. 합성 우리 그 부풀리는 그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섞이고 어느 구석에 뭉쳐 있다. 그럼 팽창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거는 많이 팽창되고 어떤 건 조금 팽창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렇게 해서 그 특히나 이렇게 팽창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더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예쁘게 섞였죠? 그럼 이제 얘를 채를 칠 건데 채는 그냥 이렇게 해서 얹어놓고 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을 이렇게 해서 통통통통 쳐가면서 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손으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채가 조금 얇기 때문에 걸리는 게 있어. 얘는 사실 채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불순물 제거보다는 덩어리 져 있는 애들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 이거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그 아몬드에서 그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세요. 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고 나중에 잘 한 다음에 뭉치지만 않겠죠. 요거 마저 하고 계시고 이게 다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넣어야 돼요? 밀가루랑 그 우리가 그 설탕이 엉켜 있을 수 있게. 그래야지. 왜냐면 여기다 우리가 나중에 뭐 할 거야? 막 이런 애들 넣고 막 계속 저을 거잖아요. 핸드 거품기로 섞어야 되는데 섞는 사이에 어떻게 돼? 얘가 글루텐이 잡혀서 나중에 마들렌을 먹었는데 그 입안에서 풀어지질 못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섞고 계세요. 자,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바로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소금은 나중에 그 우리가 요거 넣을 때 그 레몬 넣을 때 같이 넣는 게 소금을 약간 나중에 넣는 이유는 소금은 우리가 또 밀가루의 이 단백질, 이 밀가루 자체를 좀 딱딱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넣어서 우리가 계란을 막 넣고 하게 섞다가 너무 단단해질까봐 요것도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넣어도 문제는 없다. 집에서 혹시 만들다가 소금을 미리 넣어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실패.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미리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의 차이. 근데 왜냐면 저희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같은 이게 뭐 이런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막 넣어서 그냥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어떤 이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섞어도 글루텐이 잡히는 걸 방해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란을 넣을 건데 이 상태로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계란이라는 게 노른자랑 흰자가 제대로 섞여 있지 않고 노른자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설탕하고 잘못 섞이면 엉키면서 덩어리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란을 잘 터뜨려서 완전히 섞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 계란이 거품이 생기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과자류예요. 나중에 마들렌을 먹었을 때 딱 잘랐을 때 안에 커다란 기공들이 있으면 그거는 점수가 좋지가 않아요. 제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란에도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계란을 막 휘핑을 하면 뭐예요? 이게 막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것도 역시 계란에 있는 단백질이 막처럼 되면서 거기에 그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 막 엄청 못 부풀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계란으로 거품을 만들어서 부피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거 뭐 고무주걱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무주걱은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살 볼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다 섞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로 오세요. 와서 보세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다 풀어준 건데 이렇게 해야 이게 노른자를 풀지 않으면 까맣게 이렇게 잘못하면 덩어리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를 넣는데, 자, 원래 제과에서는 우리가 밀가루를 넣고는 핸드 거품기를 쓰지 않아요. 근데 얘는 설탕을
섞어놨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다 그래서 너무 신나게 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해서 휘핑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중에 요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달걀을 먼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섞다가 요것도 마저 넣어서 계속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만 나누어서 계속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무주걱으로 알뜰하게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싹싹 긁어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마저 섞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마저 섞어서 지금은 덩어리 같은 게 보이잖아요. 덩어리 없이 완전히 반죽이 됐다 싶을 때까지 살살, 아무리 섞여 있어도 너무 신나게 하지 마시고 살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들을 해서 이렇게 살살 해서 이런 뭉글뭉글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전부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2개를 넣고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레몬하고 요거. 레몬은 집에 레몬 있으시면 레몬 껍질만 벗겨서 제일 그렇죠. 넣고 섞는 걸 찍으시면 되겠다. 하고 계세요. 촬영하고. 제가 제빵은 손을 쓰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내려주고 털고 여기 밑에 붙어있는 애들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역시 한국인은 가위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위로 그리고 고무주걱으로 한 번씩 이렇게 뒤집뒤집 해줘야 돼요. 완전히 액체가 되도록 하나요? 완전히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뭉글뭉글한 덩어리만 없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계속?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가서 다시 또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많이 나는 게 좋아서 버터 줄거. 질척하니까 다른 거좀 빼면 달걀이랑 어디에요? 버터라고 해서 5분 10분 걸리는 제일 좋은 입지 조건을 어디서 요새? 그 전자레인지 하실 때도 괜찮은데, 전자레인지 할 땐 당연히 스텐볼 쓰시면 안 되고 플라스틱이나 집에 있는 뭐 삭이나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얘는 다 녹았어요. 살살 젓고 있으면 다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살 녹이세요. 그래서 뜨거운 물 대고 뜨거워. 이렇게 해서 살살 녹이세요. 이것도 역시 잘게 좀 잘라준 다음에 녹여야 훨씬 빨리 녹아줍니다. 얘는 완벽하게 녹이지 않아도 돼요. 덩어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녹일 거예요. 얘로 여기다 바를 생각이기 때문에 적당히 녹일 거니까 분리되지만 않게, 분리되면 안 좋아. 분리되지만 않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섞으면서 덩어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적당히만 녹여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붓으로 살살 바르면 돼요. 일단 녹이세요. 이게 버터를 왜 바른 것 같아요? 원래는 맞아요. 이영제로 바른다고 해요. 보통 이영제라 그래요. 잘 떨어지라고. 근데 그러면 저희는 버터를 발랐어요. 원래는 쇼트닝을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쇼트닝과 버터의 차이는, 쇼트닝은 100% 유지예요. 그리고 쇼트닝은 100% 당연히 트랜스 지방이죠. 그 얘는 정말 100%로 완전히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녹여서 다르고 상태는 전혀 달라요. 얘는 벌써 뭉글뭉글. 얘가 아주 얘는 안 뭉쳐요. 자, 이러고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전부 다. 이게 뭉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잘 털고 얘를 한번 만져보세요. 사글사글 그 회분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잘 안 뭉쳐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제 와서 색깔 보고 듬뿍. 괜찮아요. 다 벗겨낼 거니까. 왜냐면 듬뿍 해야 안 묻은 데가 없죠. 이게 제대로 안 묻으면 나중에 다 안 떨어져요. 이렇게 뒤집었는데 다 달라붙어 있어요. 빵은 박력분으로 하는 강력분으로. 강력. 제과는 얘는 단백질 함량도 높잖아요. 13% 정도. 강력. 얘는 맞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탕. 오. 이렇게 얇게. 이게 발랐어요. 중력 박력분으로 하면 좀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게 싹 코팅이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다시 모아서 또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 푸니가 보여줄게요. 일단 짤주머니에 원깍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얘를 앞에를 잘라줄 건데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천으로 된 경우에 한 이 정도까지 잘라도 돼요. 근데 얘는 비닐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나중에 짜다가 어떻게 돼? 비닐이 늘어나면서 얘가 발사돼. 확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자르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리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머리만 나오면 돼요. 너무 조그맣게 자르지도 말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담는데 각자 하나씩 할게요. 각자 하나씩 해서 하는데 얘를 우리가 비커에다가 담아도 되고 비커에 얘를 끼워서 담아도 돼요. 왜냐면 짤주머니가 크니까. 작은 짤주머니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왜냐면 얘가 옆에 이렇게 묻으면 지저분해져요. 나중에 손에 막 묻고 이러거든요. 얘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서 손을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들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흐름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그냥 하시면 이렇게 넣다가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을 C자로 만든 다음에 얘를 들어서 옆에 최대한 묻지 않게 넣어주세요. 넣을 때도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너무 많이씩 하지는 마시고 요걸로 3판을 다 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흘러내리잖아요. 짤 때 얘를 쭉 내리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게 이제 정석적인 손 모양이 있는데 자 최대한 기포가 없도록 잘 밀어낸 다음에 얘를 여기 뒤에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거꾸로 들고 손을 이렇게 돌려서 틀어 잡는 거예요. 나오는 애들은 빼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딱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틀어서 얘가 손가락 사이에 딱 껴져 있으면서 타이트하게 잡고 얘를 두 손으로 가끔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얘는 파이핑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 네 손가락으로 얘를 감싸 안는 거예요. 그리고 짤 때는 어떻게? 한 손으로만 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짜다 보면 얘가 이게 출렁출렁해지면 잘 안 짜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얘를 살짝 다시 거꾸로 들고 다시 타이트하게 돌려주고 다시 짜기 시작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헐렁헐렁해지면 또 타이트하게. 그래서 무조건 이 네 손가락으로 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남는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해주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탱탱하게. 왜냐면 이걸 해주고 그럼 왼손은 뭐 하나요? 우리 왼손은 거들뿐 우리 알잖아요. 왼손은 얘가 만약에 흔들리지 않게 위치를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요걸 왜냐면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만 할 땐 두 손으로 짜도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케이크 아이싱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럴 때 파이핑을 해서 무늬를 낸다든지 할 때 한 손으로 짜면서 한 손으로는 돌림판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플라워 케이크를 배웠어. 플라워 케이크는 이렇게 티네일 위해서 돌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는 얘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왼손은 무조건 계속 딴짓을 해줄 거예요.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컵케이크 위에다가 뭐 짜겠다. 그럼 컵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짠다든지 이게 버릇적으로 자꾸 두 손으로 짜버릇하면 늘지가 않아. 타이핑은 한번 이렇게 정확한 자세를 배워놔야 늘어요. 자 일단 짜기 시작해 볼게요. 얘는 흐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짤 때
얘는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용도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짤 때 그냥 이렇게 쭉 짜세요. 뭐 모양 잡을 필요 없어. 한 80% 정도 짠다고 생각해. 그리고 얘는 여기서 딱 끊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얘는 왜냐면 얘가 쭉 계속 나오는 상태로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막 묻잖아요. 쭉 짜. 짤 만큼 짜고 쭉 짰어요. 그리고 나서 더 안 짜겠다 그러면 손에 힘을 딱 빼고 탁 끊어줘. 쭉 짜고 탁 끊어줘. 쭉 짜고 탁 끊어줘. 얘가 나중에 퍼져야 돼요. 퍼졌을 때 펜 높이로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세 판 하고 좀 남는 양이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은 세 판에 다 짜보고 마들렌 펜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짜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는 요만큼 짰어. 크긴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좀 많이 짰다. 근데 그럴 땐 어쩔 수 없고 요럴 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더 짜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이렇게 떨구면 안 돼요. 떨구면 요거랑 요거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구워졌을 때 열 팽창을 하면 그 조그만한 공간이 크게 기포가 확 생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팁 끝을 살짝 박아 있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탁 끊고 받고 표면에다 살짝 받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양. 만약에 짜다 보면은 내 양이 많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살짝 이렇게 떠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어차피 온도를 받으면 싹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부족하면 아까처럼 조금 더 짜주고 만약에 양이 많다 이러면 거기서 조금 떠내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을 똑같이, 저는 한 요 정도 양 넣는 걸 추천할게요. 얘가 살짝 퍼지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시험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적게 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모양이 좀 더 예뻐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 조금 한 요 정도까지 짜줄게요. 왜냐면 이게 철판 이 판이 부족해요. 몇 개요? 우리 팀 몇 개? 그 밑에다. 왜냐면 철판 요 안에서 그 온도 편차가 있어요. 아, 이쁘다. 그쵸? 이렇게. 원래는 얘들도 이제 돌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섞이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색깔이 잘 나요. 자, 여러분들. 좋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어느 쪽 거예요? 저희요. 일조요. 일조. 하나만 제가 빼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이거 꺼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놓고 잘 잡고 그냥 나와요. 요거는 뜨거운 물 이렇게 쫙 부어가면서 한번 씻어야 돼요. 기름 때문에. 깔끔하죠?